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가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재 PD입니다. G80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이거 신차 발표회 현장 가서 디자인적인 부분,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좀 낱낱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차량을 시승하는 날이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타는 시승 차량은 V6 3.5리터 터보 엔진에 4륜구동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한 10월부터인가요? 네, 이 세그먼트 시장, 그러니까 BMW 5 시리즈 그리고 얼마 전에 국내 시장에 론칭을 한 벤츠 E클래스, 이런 차량들과 맞춰서 G80도 부분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그먼트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이 G80이 다른 이 세그먼트의 차량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가볍게만 말씀드릴게요. 전장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긴 편입니다. 새롭게 출시한 벤츠 E클래스라든가 아우디 A6에 비해서도 긴 건데 대신 5 시리즈에 비해서는 짧아요. 전폭이 엄청 넓습니다. 이 세그먼트 동급 모델 중에서는 제일 넓은 편에 속하고요. 전고 같은 경우가 아우디 A6를 제외하면은 제일 낮아요. 아우디 A6가 이 G80 대비해서 딱 5mm 정도 낮더라고요. 차가 길고 전폭이 넓고 낮다. 디자인적으로 되게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모델이죠. 사실 이 클래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실물을 보고 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5 시리즈도 보면은 되게 평범한 3박스 형태의 세단인데 G80은 그 와중에서도 약간 뒤쪽을 쿠페처럼 날렵하게 흘려버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 G80만의 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전에 신차 발표회장은 실내에서 차량을 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실제로 햇볕 아래에서 보니까요, 이 크롬이 생각보다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자동차 업체에서 이 크롬들을 좀 퇴출시키는 분위기인데 제네시스는 뭐 그런 것에 아랑곳 않고 이렇게 크롬을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 자체가 제법 느껴지는 편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승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때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이 긴 모니터, 운전자를 압도하는 느낌이 있어요. 사용감이 어떻든 간에 모드가 좀 생각보다 다양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여기까지 계기판 가운데까지 쭉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계기판 쪽으로 내비게이션이 오는 것도 있고요. 아까 전에 선택했던 거는 와이드맵이라고 해서 이만큼 넓게 지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AR 모드로 하게 되면은 내가 가는 길 위에 카메라를 비춰주면서 경로를 알려주는 겁니다. 노멀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운전하는 계기판 이쪽에 있고, 이쪽 센터 디스플레이 따로 쓸 수 있고, 5가지 종류의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막 그렇게 기발하다 싶은 거는 없어요. 가로로 긴 모니터를 쓰기로 했으면은 이 기능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긴 디스플레이를 넣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특출난 기술 같은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오늘은 RPM도 좀 보여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선생님 RPM을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RPM이 어딨어? RPM 어딨어? 설마 진짜 RPM 게이지가 없다고? 아날로그 게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양하게 구성한 건 좋은데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RPM 게이지 띄우는데 되게 한참 걸렸어요.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조작부를 처음 건드려 보는 건데 아주 약간의 햅틱 반응이 있거든요. 터치를 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에는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반응이 컸어도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오디오가 원래 기존의 렉시콘에서 이번에 뱅 올룹슨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ens on the line.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자 달래 spicy up like chili chili. 입체감도 제법 괜찮고요. 파워도 제법 괜찮은데 거기 풍부함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될까요? PD님이 음악을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전문가의 입장을 여쭤봤을 때 오디오 어때요? 음색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들었을 땐 고음역대가 살짝 깎여 들어가면서 조금 둥글게 말아지는 느낌? 저음역대에서 퉁퉁 쳐주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몇 번 다녀봤으니까 알죠. 저는 베이스 상당히 이퀄라이저 세팅할 때도 저음 위주로 저는 세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에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막 피아노 선율 같은 거 칠 때 근데 거기에서
되게 곡의 풍부함을 잘 살려내는 오디오는 거기서부터 뭔가 확 밀려 들어온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유튜브가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또 처음 봤거든요. 넷플릭스도 들어가는구나. 기본 센터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잠깐 들어가서 보면요, 유튜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좋은데 폰트가 되게 좀 작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콘 자체도 상당히 좀 작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가 노출되는 화면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유튜브가 뜨는 화면은 이만하거든요. 화면비 자체가 대부분 16:9를 좀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넷플릭스 같은 것을 봐서 영화 스크린과 비슷한 화면비로 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쪽이 차지 않을까 싶은데, 폭 자체가 조금 좁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는 이 대화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은 있어요. 어쨌든 제네시스도 전동화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를 한 줄로 연결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인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지금 현대기아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오피셜로 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오프닝에서 이 차량이 독일산, 특히 독일산 E 세그먼트와 차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도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V6 엔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독3사 E 세그먼트 세단이요, V6 엔진 파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5시리즈 죄다 4기통 2.0L예요. 530i도 4기통 2.0입니다. 아우디 A6 가솔린 엔진은 4기통 2.0L밖에 없습니다. 벤츠 얼마 전에 국내에 론칭한 E클래스 V6 엔진 들여온다고 하는데 올 하반기래요. 그래서 독3사에서 눈을 조금 더 넓혀봤거든요. 대배기량 하면은 생각나는데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캐딜락의 E 세그먼트인 CT5는 그래도 V6 엔진이 있겠지 하고 봤는데 걔도 4기통 2.0L 터보예요. 전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렉서스 ES350 4기통 2.5L 하이브리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요, V6 엔진을 채택하고 있는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그 와중에 그나마 V6 3.5L의 넉넉한 파워트레인 갖추고 있는 회사 제네시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하반기에 V6 모델인 E450을 국내에 들어온다 했을 때 E450 가격이 1억 2천인가 1억 3천인가로 봤거든요. 지금 이 시승 차량이 V6 3.5L에 4륜구동 넣고 옵션 다 때려박아서 8,8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일단은 4천만 원, 3천만 원 난다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차를 풀옵션으로 뽑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거의 5천만 원 가깝게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차는 V6인 것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터보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은 3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무려 50kg 포스미터가 넘습니다. E450과 얼추 비슷해요. 마력 차이는 1마력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최대 토크는 벤츠보다 이 G80 쪽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4기통 2.0L만 돼도 워낙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지금 내연기관 시대의 거의 끄트머리거든요. 이미 기술이 발전할 대로 발전했기 때문에 530i, 2300 이런 것들 전부 다 4기통 2.0L지만 거의 V6 3.0L와 비슷한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6기통이 가지고 있는 그 찰랑찰랑한 그 엔진의 회전 질감, 이런 것들은 사실 4기통이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단순한 V6 엔진이 아니라 터보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대가 무려 1300rpm대부터입니다. 1300rpm대부터 4500rpm대까지 50kg 포스미터가 넘는 이 최대 토크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링 시에 RPM이 70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가속 페달 거의 밟음과 동시에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출력이 그렇게 높은데 너무 낮은 데서부터 확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파워트레인의 리액션이 제법 묵직한 편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좀 묵직하게 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우리는 좀 고급차라고 하면 묵직하게 나가는 맛, 그런 것들을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출력에 대해서는 뭐 질에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거기에다가 NVH 역시나 너무나도 잘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소리가 실내로 그렇게 유입이 되지 않아요.
뒷좌석에서 혹시 엔진 소리 들립니까? 아니 이게 엔진 소리인지도 모르겠을 만큼 들리지가 않아요. 1열에 타면은 아무래도 좀 들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안 들리면 그건 전기차고. 근데 이 바리톤대 되게 낮은 V6 특유의 엔진 소리가 실내로 조곤조곤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량 8단 자동 변속기가 달려져 있는데요. 이 8단 자동 변속기의 세팅 자체도 워낙에 좀 부드럽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계기판을 안 보고 주행을 하고 있다. 엔진 소리 실내로 크게 유입이 안 되고 있는 데에다가 변속 자체도 너무나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변속이 됐다. 지금 몇 단이지? 이런 것 자체는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시속 90km인데요 8단입니다 1300rpm 정도 최대 토크가 나와주는 영역이 딱 걸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루징하는 주행 상황에 있어서도 너무나 안락하고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속 페달을 통해서 넘어오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 단연 하나도 느껴지는 건 없죠. 최근에 탔었던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있잖아요. 크루징 상황, 고속도로 주행 상황 이런 곳에서 정말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10단까지 잘게 쪼개놓은 변속기 플러스 되게 높은 배기량이기 때문에 낮은 회전수에서부터 풍부하게 나오는 최대 토크, 이것을 이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차가 그것과 되게 비슷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벤츠는 9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8단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단 변속에 대한 느낌 자체가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낮은 RPM 때부터 되게 풍부한 토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특성들이 다 더해져서 한국 차인데 마치 미국의 고배기량 차를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달리고 싶을 때 V6 3.5L 터보라는 이름에 걸맞는 출력을 내줄 수 있니?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볼스터에서 쭉 이제 몸을 잡아주고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RPM을 끌어올려 보면은 다운, 다운, 빠른 변속감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RPM을 변속에 대한 느낌 자체는 상당히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멀 모드로 이렇게 크루징하면서 주행할 때는 변속되는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고 사실 변속되는 시간 자체도 어느 정도 걸렸거든요. 웅덩웅덩하고 물 흐르듯이 변속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내가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변속을 시작했을 때 상당히 빠른 반응성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기아 이 8단 자동 변속기 되게 잘 만들어요. 다만 이 파워트레인이 가져다주는 느낌 자체가 무서울 정도의 빠른 가속 능력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 차량의 세팅은 가속감 이런 것보다는 RPM이 어디에 있든 힘이 계속 뒤에서 받쳐주는 듯한 풍부한 토크감, 넉넉한 주행 감각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G80이라는 차에는 그런 세팅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얘도 명색이 V6의 터보 엔진인데 가속 페달 밟으면요 아주 급격한 가속으로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속도는 계속 올라가요. 이 차량의 주 타겟층인 아무래도 중장년층이 좀 많겠죠. 그분들의 성향에 맞춰진 세팅이다. 그냥 풍부한 주행 질감으로 좀 넉넉하게 가주는 것에 맞춰진 세팅이다. 전반적인 NVH가 나쁘진 않아요. 얼마 전에 탔었던 i5에 비해서는 구름 저항에 대한 소리, 풍절음이 살짝씩 어느 정도 있긴 해요. 이 풍절음이 도어 쪽에서 들리는 건 아니고 요 앞쪽 부분 어딘가 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조금 있긴 한데 여타 다른 그냥 세단들에 비하면은 되게 조용한 편이고요. 실내 되게 정숙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G80 공차 중량은 1960kg, 거의 2톤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그래도 최근에 아우디 A7을 탔었죠. 전기차이긴 하지만 5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i5로 시승을 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G80의 승차감은 어떻느냐? 제가 파워트레인에서 상당히 미국적인 색채가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승차감도 제가 옛날에 생각하던 미국차 승차감하고 얼추 비슷하고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장년층, 그러니까 딱 이 G80의 타겟층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G80 기업의 임원분들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타는 차량이죠. VIP들이 타는 경우가 많은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프트한 편에 속해요. 매우 무른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노면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과속 방지턱 넘었을 때
약간의 출렁임이 있을 정도로 승차감이 매우 부드러운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독삼사라고 부르는 다른 이 세그먼트의 세단에 비해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속 40km, 승차감 좋아요. 대중차 브랜드잖아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가 승차감 셋업을 전반적으로 기존의 유럽 차량들의 세팅, 그러니까 탄탄하고 주행 안전성에 기반을 둔 승차감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잘 만들던 부드러운 승차감의 세팅을 과연 어디다 뒀을까 했더니 제네시스에다가 내뒀네요. 과속방지턱 시속 50km에서 넘었을 때, 다만 차량의 무게가 2톤에 육박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높은 속도에서 과속방지턱을 못 보고 지나치거나 했을 때, 떨어진 때, 이때는 뭐 살짝 무게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약간의 출렁이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맨홀 뚜껑을 만난다거나 요철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한 리액션에서 출렁출렁거리는 반응, 계속 여진이 남아있는 반응, 이런 반응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낮추고 지나면은 천천히 지나갈 때에는 한 번쯤 출렁하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또 의외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됐을 때에는 진동을 딱 하고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노면 말고 더러운 노면을 주행하게 됐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 반갈죽되어 있는 노면부터 지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진동 억제가 제법 괜찮은 편이에요.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는 약간의 진동 같은 것들을 보내주는데요, 그 진동 자체가 아주 큰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트를 통한 진동은 뭐 거의 보내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체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되게 거친 과속방지턱이거든요. 여기 넘었을 때 더러운 노면에 있는 과속방지턱, 근본 없는 과속방지턱들에서도 아주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승차감 인정. 푹신푹신한 승차감, 제네시스에다가 몰빵 시켜놨네. 승차감 되게 좋네요. 이런 기술들을 좀 밑에 있는 친구들, 이제 현대기아의 SUV라든가 미니밴 라인업 이런 때에도 좀 전파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부드러운 쪽으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안성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수입차, 그 중에서도 유럽산 차량, 독일차, 이런 차량들에 익숙하시고 그런 감성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감성과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쪽보다는 살짝 미국차 감성 쪽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뒷좌석에 타있던 우리 피디님의 생각 한번 여쭙고 싶은데, 승차감 어때요? 전반적으로 되게 부드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정돈이 되게 잘 돼 있는 방지턱에서는 정말 물 흐르듯이 술렁하고 넘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반갈죽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진동을 크게 느끼진 못했어요. 그리고 시트도 되게 말랑말랑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승차감을 저에게 제공을 해줬던 것 같아요. 2열 승차감이 저도 좀 사뭇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피디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제가 2열에 타봤는데 8,800만 원짜리 풀옵션 모델이라서 편의 장비가 상당히 많아요. 후성 모니터도 달려져 있고 별도의 온도 조절 장치, 4존까지는 아니고요, 3존, 시트 리클라이닝 등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후석에 모니터가 들어가면서 별도의 리모컨도 이렇게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의 커버를 씌워놨는데 이거를 통해서 후속 모니터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G80 일렉트릭을 타봤을 때 일렉트릭도 이렇게 뒤에 후면 모니터가 있었긴 했는데, 걔는 뭔가 쌍방향 통신을 통해서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목베개 옵션 사양이거든요.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목을 기댔을 때 상당히 편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공간도 사실 너무나 좋죠. 네, 지금 제 앞에 조수석 시트는 운전석 시트에 비해서 조금 더 앞으로 밀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레그룸 공간은 주먹 3개 이상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넓고 발 공간도 상당히 널널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되게 일반적인 도로거든요. 평범한 일반적인 도로 주행 상황인데 이런 곳에서의 승차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맨홀 뚜껑 같은 것들을 밟는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좀 밑으로 떨어지는 충격들이 있잖아요. 1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충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트 엉덩이 밑 부분으로 해서 바로 뒷바퀴 휠하우스가 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 부분을 계속
좀 부드럽게 마감을 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그렇게 불편한 느낌을 전달해 주진 않습니다. 시트의 착좌감도 상당히 좋고 기능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NVH적인 부분도 저는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법 괜찮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다만 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2열의 타이어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전륜이 245 사이즈가 들어가고 후륜이 275 사이즈가 들어가는 데다가 후륜의 휠 하우스가 제 바로 엉덩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의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제외하면은 NVH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트 리클라이닝을 최대한 앞으로 했는데 G80이 솔직히 도로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심지어 월간 판매율 1위를 한 적도 있는 차니까 흔한 차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잠이 오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편하고 릴렉스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차 좋다. 평생 벌어서 이만한 차 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 차량을 가지고 막 잡아 돌리고 그럴 일은 없을 거긴 한데,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E 세그먼트 세단이라고 하면은 차량의 운동 성능 이것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참고로 시승 차량은 말씀드렸다시피 4륜구동 모델이고요. 일단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좀 물렁물렁한 승차감을 보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좌우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도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성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높은 속도에서 바로 전자제어가 개입을 합니다. 요 며칠 동안 날이 계속 추웠어요. 노면 상태도 살짝은 조금 얼어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승차감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 너 그렇게 운전하다가 큰일 난다 하고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안전벨트가 몸을 쫙 조여줍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비해서 스티어링 휠의 민첩성이 조금 더 개선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무게 자체도 좀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빠른 속도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언더스티어가 좀 있네요. 결국에는 전자제어가 작동을 해서 네가 돌아 나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서 차를 계속 안쪽으로 밀어주기는 하는데, 코너링 성능에서는 조금 한계가 뚜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승 차량에 달려져 있는 타이어는 참고로 피레릴리 P0가 끼워져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좋고 타이어의 온도도 조금 오르면은 그래도 이것보다는 좋은 성능을 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G80 같은 경우엔 아예 조금 더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는 G80 스포츠가 별도로 있잖아요. 후륜 조향까지 지원이 되는. 아예 그냥 일반적인 노멀 G80에서는 스포츠성을 기대하는 것보다 승차감을 생각을 하시고 차량을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다가 뭔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피를 하는 정도의 반응 정도는 충분히 해줍니다. 현재 ADAS를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선 중앙 유지 장치 플러스 ACC, 거기에다가 자동으로 차선 변경 해주는 것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를 띄워줬는데 당연히 정전식이죠. 제네시스는 당연히 정전식이 들어갑니다. 차간 거리는 좀 제일 가깝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저보다 느리게 간 차량이 있을 때 지금부터 속도를 줄여주기 시작합니다. 되게 부드럽게 감속을 해주고요. 여기서 추월을 하기 위해 방향지 시등을 점등했을 때 이 차량은 차선 변경을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지 시등을 켰을 때 바로 가속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방향지 시등을 키면은 우선 주변에 추월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 판단을 하고 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가속을 해주면서 차선 변경까지 해줍니다. 확실히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에 맞게 이렇게 ADAS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 기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감속도 부드럽게, 가속도 부드럽게. 차선 중앙 유지 장치 테스트하는 곳인데요. 차선 한쪽 지워져 있고 과연 이런 곳에서 이 정도 되면은 현대기아의 신차의 ADAS는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해질 정도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선 중앙 잘 유지해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AS는 잘한다. 진짜 잘한다.
사실 오늘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좀 촉박하게 쫓겨서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차량을 많이 타보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딱 타자마자 G80은 약간 한국 시장에 특성화되어 있는, 그리고 독삼사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럽산의 이 세그먼트 세단과는 확실히 결을 다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파워트레인, 제가 V6 엔진 요즘에 경험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차별성이 있고요. 승차감이요, 이거는 유럽산 이 세그먼트 세단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승차감이에요. 진짜 부드럽고 진짜 편해요. 대신에 운동 성능은 살짝 포기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스타일링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국뽕 빼고 그냥 제 개인적인 디자인 견해해 봤을 때 이 차가 2020년에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 세그먼트 시장에서 얘보다 이쁜 세단 못 본 것 같아요. 넓은 전폭, 긴 전장, 낮은 전고, 멋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보세요, 이게 거의 쿠페 라인이지.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나는 편의 장비 많고 승차감 안락하고 좋은 차를 원해, 그리고 엔진의 출력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G80 가시면 되고요. 운동 성능을 최선으로 한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비슷한 가격대에 수입차 브랜드 배지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은 뭐 독삼사나 아니면 뭐 캐딜락이나 그 외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타보면은 그냥 지향점 자체가 아예 다른 차예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은 이 좋은 승차감 현대 기아 라인에도 좀 물려주세요. 카니발도 조금 더 소프트한 승차감으로 만들어주시고 좀 그래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명불허전 괜히 제네시스가 아니네요. 네, 제네시스는 확실히 제네시스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G80 시승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